우리 한국행복웃음연구협회 출신이신 우리 남종현 명강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몸매도 감사합니다. 간이도 샤바샤바 아주 그냥 죽여. 최고의 환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톡톡 웃음법 저자 남종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여기 친정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뵈니까 정말 반갑고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고요. 여기 그 행복웃음협회를 통해서 제가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톡톡 웃음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강사 활동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잡다한 것들은 다 버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네, 스팝으로 한번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자, 웃음의 세 가지 원칙이 있죠? 네. 첫 번째, 크게 웃는다. 뭐 훈련되어 있으니까 한번 웃어볼까요? 자, 크게 시작.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크게 웃다 보면 너무 힘이 나는. 제가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이 웃음이 별거 안 나왔어요. 처음에 한 두 번째까지 그냥 저기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냥 그랬는데 세 번째부터는 터져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가지고 제가 계속 MBA까지 다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웃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두 번째 원칙이 뭐죠? 네, 길게. 우리 여러분들은 몇 초까지 웃을 수 있습니까? 15초. 진짜요? 15초? 네, 한번 저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웃음 준비 한번 딱 하시고 한번 15초 한번 웃겠습니다. 자, 웃음 준비! 야! 자, 시작! 네. 아니. 잠깐만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호흡을 한 호흡을 가지고 해야죠. 우리 교수님이 계속, 그럼 하루 종일 웃죠. 한 호흡 가지고. 예, 들숨과 날숨을 가지고 정확히 15초를 해야지만 우리가 여기 어떻게 해요? 백가죽이 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한 호흡을 가지고 제대로 하면 100m 달리기 하는 효과가 나와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박장대소나 이런 큰 웃음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렇죠? 임산부들 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렇게 격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 호흡 가지고 웃음 준비하면 하고 시작하면은 바로 자연스럽게 호흡이 쫙 들어가요. 들숨이 됩니다. 그러면 내쉴 때까지 다른 숨 쉬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백가죽이 진짜 땡땡해져요. 자, 웃음 준비! 야! 자, 시작! 이 정도 하셔야 돼요. 이 백가죽이 땡길 정도 해야지만 제대로 웃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운동 효과가 나지, 이렇게 백날 해도 운동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에 있는 이 웃음이 운동 효과가 그렇게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손수 보여줘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체크를 하지 않으면 그냥 헛방으로 웃는 겁니다. 그럼 힘들지도 않아. 웃음이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거 10번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고파 죽습니다. 정말 배고파 죽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뭘까요? 온몸으로 웃는다. 온몸으로 웃어보겠습니다. 자, 1단계 발을 구르세요. 자, 2단계 손뼉을 치세요. 자, 3단계 고개를 저으세요. 4단계 웃음 멋싸! 야,
역시 준비된 사람들이다. 준비된 사람들. 이 원칙만 가지고도 우리가 진짜 웃음의 모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스팝 시간이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 망라했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공부해 보니까 이 치매 방지, 뇌 활성화, 이 뇌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뇌질환. 예? 손운동? 예, 치매 방지도 좋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배운 뭐죠? 혀운동. 혀운동. 예, 혀운동이 이번에 일본에서 이 박사가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혀운동을 통해서 뇌를 활성화시키고 치매 방지를 할 수 있다라고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배울 때 사자, 예? 이거 했는데, 예, 사자 웃음을 하면서 했는데, 자, 원래는 뇌가 한번 하면 혓바닥을 내밀고 작은 씹는 행위 있죠? 한번 해볼까요? 요것을 한 번에 아침에 10초 이상 해서 3회 이상. 그리고 저녁에 잘 전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흉측하잖아요. 솔직히 여러 사람이 하면. 이게 흉측하게 혀까지 보이고 입속 다 보이는데, 좀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깨어나자마자 아침에 혀 운동을 10초 이상, 3회 정도 이상 해주고 매일같이 아침, 저녁 해주면 뇌 활동이 굉장히 좋아진답니다. 그리고 혀를 속으로 입으로 해가지고 돌리죠. 자, 돌려보겠습니다. 네. 이게 평소에 안 하던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웃음 치료를 배우고 웃음을 배우면서 정말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것들이 많이 해요. 웃음도 마찬가지죠. 우습게 알아가지고 웃음도 안 웃고, 그 다음에 이 혀운동도 잘 안 해요. 사실은. 그래서 연세 드신 분, 이 침샘을 가장 자극해 하고 가장 많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혀운동입니다. 근데 이 혀운동을 통해서 이제는 그 박사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뇌질환을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치매, 깜빡깜빡하는 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00명의 쌍을 한번 이렇게 조사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아침, 저녁 이렇게 혀 운동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구분해서 했더니 정말 뇌 활성화 활성화 그 스캔을 떠보니까 굉장히 극과 극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거기에 논문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아,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혀 운동만 해도 치매 활동이나 뇌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니 우리가 식이요법하고 병행해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권고사항에 이렇게 기록이 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혀 운동을 우리가 다른 강의를 갔을 때도 이런 혀 운동을 계속 해주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을 보면 아침마당, 특히 제가 이렇게 보면 아침마당이 유명하잖아요. 아침마당뿐만이 아니라 패널하고 방청객들 있죠. 근데 그 방청객들이 이제 아르바이트 나오는 거예요. 1회당 5만 원인가? 예, 1회당. 근데 요즘은 시간 계상해서 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2시간에 5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가면 딱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입니다. 감탄사. 자, 따라해볼까? 시작. 크게. 또 또 네, 근데요. 제가 이제 성악하는 사람들, 이 음악을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어보니까 가장 좋은 성대의 훈련법, 단련법이 여기 있답니다. 요걸 통해서 나도 모르게 이 안에 있는 성대가 수십 번에서 수백 번의 파동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막 이렇게 목소리, 구강 막 훈련을 할 수는 없잖아요. 뇌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뇌 운동도 솔직히 말해서 막 고를 흔들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혀 운동이 뇌 활동, 뇌 질환을 방지할 수 있는 뇌 운동인데 또 목소리는 요거 가장 좋습니다. 이 감탄사가 성대를 아름답게 젊을 때 청춘의 목소리를 가져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 네. 자, 만약에 제가, 자, 웃음을 10분 동안, 10초 동안 크게 웃으면 이틀이 생명이 연장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크게 웃으면 생명이 이틀이나 연장된다네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방청객 웃음법, 방청객 감탄사법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목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단련시킬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몸신에서 나온 뇌 활성화 건강법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나요? 몸신에서 나왔는데 뇌세포, 죽었던 뇌세포도 살리는 그런 운동법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네, 그건 뭐냐면 도리도리입니다. 도리도리. 네, 도리도리. 자, 한번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지럽죠? 자, 어지러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럼 평상시에 도리도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예, 도리도리 안 해봤죠? 처음에는 모래 소리, 모래가 찌걱찌걱 뭐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요. 그만큼 목 운동을 안 한 거야. 근데 요거 처음에는 어지럽다 하지만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잠자리에 들 때 침대에서 그 편백나무 가지고 한 5분 정도 하면 그렇게 좋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서 편백나무가 없으면 편백나무 베개가 없으면 그냥 베개에도 그냥 상관없어요. 근데 요거는 건강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진짜예요. 요것은 반드시 합니다. 왜냐하면 이명 현상도 잡아주고요. 이석 현상도 잡아주고요. 어지러움증도 잡아주고 또 뇌질환. 그 몸신에서 기억나시죠? 몸신에서 그 50대 아주머니가 나왔는데 500원짜리 동전만큼 뇌세포가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뇌세포가 죽으니 당신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돌아가라. 병원에서는 치유할 방법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어디서 들었나 봐요. 뭐 도리도리가 좋은지 뭐 어떻게든 들었나 봐.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고 매일같이 그냥 일과가 청소하면서 배를 두드리고 도리도리하고 그렇게 6개월 이상 지냈더니 그리고 나서 가서 MRI를 찍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서프라이즈. 500원짜리 죽었던 뇌세포가 50원짜리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전문의가 와서 이런 일이? 진짜 도리도리만 했어요? 아무 약도 먹지 않고 진짜 도리도리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도리도리를 쳤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이 도리도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좋습니다. 자, 요것을 그러면 아까 웃음법하고 한번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1단계 발을 굴려보세요. 자, 2단계 복부를 쳐보세요. 자, 3단계 도리도리. 자, 웃음 마사. 이러다 쓰러지겠어. 네, 도리도리.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하면 더 좋지만 아무튼 일과 시간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또 잠자리에서 적어도 1분 정도 되면 뇌질환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뇌혈관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어제 며칠 전에 저도 이번에 어머니 상을 당했는데 그때 또 비부가 들렸어요. 저보다 키도 더 크고 또 장대하고 그렇게 그 지역 활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수소문해서 했는데 굉장히 의식이 불명하다.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 50대 중반의 사람인데 갑자기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이 뇌 운동이 정말 중요하구나. 아무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운동하고 관리를 하고 웃는다 하더라도 이 뇌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오장육부는 막 끄집어내든지 어쨌든 수술을 쉬운데 이 뇌 활동은 뇌질환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이 자꾸 도리도리하고 아까 배웠던 혀 운동하고 그런 것을 꾸준히 하면 우리가 건강으로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톡톡 웃음법 무엇인가? 톡톡 웃음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톡톡 웃음법 궁금하죠? 네. 네. 뭘 것 같아요, 톡톡은?
요즘에 톡톡 많이 나오는데, 톡톡. 예. 노크 토크톡? 예, 그것도 있고요. 토크토크의 줄임말입니다. 예, 말하다. 근데 사실은, 웃음 치료를 배우면서 만든 거예요. 웃음 치료를 배웠는데, 그거는 이제 how, 톡톡 웃음법은 좀 이따 알려드리고, what, 톡톡 웃음법은 뭐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고 있으면 말을 하죠. 이렇게 둘이 대화를 나누면 자연스럽게, 너 어땠어? 너 얼굴 예쁘다. 그러면서 웃잖아요. 그것을 일어나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말하고 웃는 것을 자연스럽게 제가 일어나시킨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어디에 있었다? 행복, 웃음 치료를 배우는 과정 속에서 나만의 독특한 것을 만들 수 없을까라는 것에서 출발해서 만든 건데 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이렇게 하면서 웃는 거예요. 이를테면 재작년도에 해외 토픽에 저를 굉장히 서프라이즈 놀라게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미국 사람인데 인도계 타오라는 할머니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은 현재 99세입니다. 2년 전에 그분을 만났으니까 그의 나이 97세였어요. 근데 이분이 현직 요가 선생님이었습니다. 현직 요가 선생님. 아니 세상에 97세에 말이나 됩니까? 다리를 찢고 막 팔을 올리고 제자들을 가르친대요. 근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 걸 봐서 정말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메모했다가 이제 책에도 썼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자기가 요가를 시작하고 나서 65년 동안 하루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게 있대요. 그게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알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물 마시기? 말을 했다니까? 말을 했다니까? 눈 뜨자마자? 행복하다. 네. 행복하다? 난 최고다. 난 최고다? 네,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나는 내가 좋다. 3분 동안 꼭 기도처럼 그런 말을 했대요. 따라해보세요.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이다. 최고의 날이다. 네. 이렇게 계속 1분에서 3분 동안 65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자기에게 그런 암시 말을 계속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런 생활을 열심히 있게 살다 보니 97세의 나이에도 현직 요가 선생님으로 강사로 활동할 수 있었다라는 이런 미담 사례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톡톡에서 말하고 웃는다라는 점에서 요것은 참 큰 미담 사례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것을 이제 빼왔는데 괜찮지요? 네. 근데 단순하게 그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뭘 할까요? 오늘 재수없어. 오늘도 시작됐구나. 지겨워. 그렇죠. 지겨워.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의 힘. 어떤 사람들은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 사람을 알려거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그럼 그 사람이 나온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의사들은 그렇죠. 그 사람이 먹는 것을 봐라. 그럼 그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 말하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들으면 그 사람을 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각자의 방식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말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배우는 것은 사실 그렇잖아요. 웃고 살고 행복하게 살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떻게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갈구하기 때문에 60 이후에 남은 여생을 정말 멋지게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그럼 뭐 할까요? 말이 중요하잖아요. 웃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이 중요합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나는 잘 살 거야. 나는 백만장자가 될 거야. 나는 건강할 거야. 오늘도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것은 누구예요? 말을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듣죠? 내가. 그렇죠. 나죠. 그래서 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웃음은 누가 좋습니까? 웃으면 누가 좋아해요? 네, 나죠. 네. 자, 웃음과 미소의 차이를 아시죠? 자, 웃음과 미소의 차이는 어떤 겁니까? 네, 지금 금세 나왔죠? 네.
미소는 소리도 안 내지만 누구를 위한 거면 타인을 위한 거예요. 타인을. 제가 아까 우리 병 교수님께서 이렇게 소개할 때 전직 신협의 책임자라고 했는데 항상 그래요. 저기서 조합원이 오시면 항상 인사하죠. 근데 어떻게 인사합니까? 예, 반갑습니다. 웃음을 하지 않고 미소를 띄우면서 예,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뭐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여러분들 잘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막 이러면서 오래간만이야. 잘 왔어.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미소는 뭐예요? 상대방을 위한 겁니다. 배려. 타인을 위한 배려. 웃음은 뭐죠? 나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톡톡 웃음법은 그거예요. 말하는 것도 타인을 위해서 타인에게 말하는 거지만 사실 가장 먼저 듣는 게 누구예요? 나입니다. 또 웃음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웃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한 말과 나를 위한 웃음이 융합돼서 증폭돼서 정말 내가 가고자 하는 꿈의 길, 그 방향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작든 크든 길든 그런 것을 심어서 만든 것이 이거고요. 우리가 넌센스 퀴즈에 있잖아요. 현재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일까요? 친구랑 가는 한 번에 답을 맞추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정답은 그렇습니다. KTX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현실적으로 가장 맞죠. 그렇죠? KTX 타고 가고 뭐 자가용을 타고 간다. 근데 뭐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여기서 제주도까지 가는 것도 유럽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거죠. 그만큼 생각의 차이죠. 그러니까 즐겁게 내가 꿈을 이뤄가면 거기에 가는 것은 굉장히 짧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 웃음의 효과잖아요. 거기에다가 말하고 웃으면 내가 목표로 한 거, 내가 꿈을 꿨던 것들을 정말 신나게 사랑하는 애인과 그 목적지 부산을 가는 것과 같이 제주도와 가는 것과 같이 유럽에 여행을 가는 것과 같이 빠르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톡톡 웃음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말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말한다는 것은 선언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저는 그런 책을 읽고서 정말 감동했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돼서 국민들에게 첫 번째 선언한 게 있습니다. 그걸 아시는 분?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뭐냐면 저 달을 지칭하면서 미국인이 이 지구인이 저 달나라에 가게 할 것입니다. 10년 안에.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히 8년 있다가 정말 달나라에 갔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던 누가 저 달나라의 지구인이 갈 수 있으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을 때 케네디 대통령은 자기 과학자를 믿고 달나라에 10년 안에 지구인이 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히 8년 있다가 암스트롱이 달나라에 착륙했잖아요. 그렇죠? 자, 빌 게이츠는 어떻습니까? 빌 게이츠. 자, 빌 게이츠는 아무도 그때 정말 이 집채만한 컴퓨터가 있을 때 개인 퍼스널 요런 그 컴퓨터를 상상하지 못할 때 빌 게이츠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인 모든 가정에, 지구인 모든 가정에 컴퓨터 한 대씩 들여놓도록 하겠다. 그리고 나서 빌 게이츠는 그렇게 실현시켰습니다. 자, 헨리 포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진짜 부자인 사람만 가는 것, 마이카 시대가 오리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을 때, 우리도 우습게 생각했잖아요. 우리도, 야, 무슨 차가 있어. 뭐, 각 가정에 차가 무슨, 야, 그럴 일이 있겠어? 그렇게 했지만, 헨리 포드는 그 당시에 남들이 비웃을 때 모든 가정에서 자동차 한 대를 구비하고 야유회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선언하고 나서 헨리 포드는 진짜 그런 마이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게 말의 힘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또 손정희, 우리, 제일 교포, 전 세계 3위를 자랑하는 손정희가 처음에, 회사를 차리고서 직원 2명 앞에 놓고 창구에서 선언했대요. 10년 안에 1조 엔의 매출을 일으킬 것이다. 그랬더니 뒤에서 그 앉아있던 그 직원 2명이 이 또라이다 해가지고 2달 만에 도망갔대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손정희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최고의 갑부, 세계 최고의 3대 갑부 안에 드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말이 선언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부모님 세대는 어떻습니까? 내 자식한테도 육시럴 놈, 나가 돼질 놈, 자빠질 놈,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자식들한테도. 그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무식해서. 근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 새끼, 개새끼라는 말도 해. 자기가 누구야? 자기가 나는데, 자기 새끼고, 심지어 그런 욕도 했잖아요, 정말. 아무렇게도 않게. 육시럴 놈. 육시럴 놈이 뭐예요? 가장 참혹한 차명이었습니다. 예. 양팔에다가 말이 밧줄을 매서 끌고 그러면 어떻게 목하고 6줄로 6개로 분리시켜 죽이는 거예요. 육시럴 놈이에요. 육시럴. 가장 참혹한 차명이에요. 차명 중에 차명인데 모르니까 그걸 우리 자식들한테 썼단 말이죠.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난 안 돼. 난 안 돼라고 다니는 사람들. 이 부정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 옆에 있으면 전염이 돼서 가길 싫어해요, 아주. 그냥 불평불만한 사람들. 그냥 말만 나왔다면 부정적이야. 야, 그게 되겠어? 그거 안 돼. 이런 사람들. 이 말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하고는 아예 가까이 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주 전염이 돼가지고 오염이 돼서 나도 그런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긍정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선언을 해야 합니다. 선언. 나는 잘 될 거야. 난 할 수 있어. 거기에다가 웃음의 에너지를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웃음의 힘을 볼까요? 웃음에? 자, 웃음 하나만 가지고도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제가 알고 있는 대명사, 우리 변복자 교수님, 박수! 네, 웃음 하나 가지고 성공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웃음 하나 가지고 성공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거기에서 정말 우리에게 기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진수태리. 들어보셨어요? 진수태리? 들어는 봤나, 진수태리? 네, 진수태리는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진수태리는 스토리가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스토리. 웃음 하나만 가지고도 인생을 바꾼 사나이. 여자. 샌프란시스코에 정말 전 세계 우주에서 자기 날, 진수태리 날이 지정될 수 있도록 유명한 사람. 뭘로 시작했다? 웃음 하나만 가지고 했습니다. 자,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진수태리는 부산 출신입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에 헐벗어가지고 이제 도미를 했어요.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미국에 건너가서 이제 결혼을 하죠. 근데 결혼을 했는데 실패합니다. 알코올 중독자하고 만나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도 순탄치 않았고 또 생긴 것도 얼굴이 질서가 없어. 막 생겼어. 그래가지고 어디 하나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롯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밖에 없습니다. 일. 먹고 살려니까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게 일밖에 없어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도 내려고 해서 팀장이 됐습니다. 근데 팀장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 위치가 됐다 싶어서 좀 괜찮다 하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해고 통지가 옵니다. 구조조정 대상자가 됐어요. 그리고 단 한 사람 해고 통지가 누구한테 왔냐면 진수태리한테 왔어요.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뭐지? 나 열심히 일했는데 나 성과 잘 냈는데 저 사람들보다 내가 정말 잘했는데 왜 내가 구조조정 대상자지? 소프라이즈. 갑자기 실업자가 된 거예요. 너무 억울했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냥 내쫓김 당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는데 1년 있다가 예전에 나를 해고한 회사의 부장님을 만난 겁니다. 길거리에서. 그때 너무나 화가 나고 충격도 컸지만 궁금한 게 있었어요. 내 이유가 뭐냐? 내가 해고당한 이유가 뭐냐 도대체. 가서 그 부장을 만나서 신신당부했어요. 알려달라. 그래서 커피숍에 가서 얘기하는데 그 부장과 많은 팀원들이 당신과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 왜요? 당신은 얼굴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고 냉혈인간이고 웃는 걸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을 다 싫어했습니다. 당신은 재미없는 사람하고 일하기 싫다고 다 얘기했기 때문에 당신이 해고된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어떻게 했어요? 멍하죠? 진스테리가 그런 여자였습니다. 얼굴에 핏기 하나 없고 정말 살기 위해서 일하고 웃음기 하나도 없던 여자. 그래서 그렇게 잘나고 성과를 냈는데도 많은 팀원들에게 지목당해서 해고된 여자. 왜? 웃지 않는 여자이기 때문에. 웃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완전 뿅 갔어요. 어? 내가 그렇게 막 가는 여자였나? 막 가는 사람이라면 내 얼굴에 그렇게 웃음기가 없었어?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럼 내가 웃으면 되는 거야? 내가 웃으면 사는 거야? 결심을 합니다. 이때 한번 15초만 웃어볼까요? 자, 웃음 시작! 네, 진수태리가 그때부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천장에다 웃자! 세수하면서 웃자! 현관문에 웃자! 엘리베이터에서 웃자!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영어 학원을 갔어요. 그러니까 영어 학원을 갔는데 되지도 않는 이제 용기를 낸 거예요. 막 웃다 보니까 용기가 난 거야.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영어를 하면서 막 웃고 즐겁게 하니까 다른 사람, 동양인이 재밌네? 이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학원을 차립니다. 영어 학원. 그런데 동양인이 굉장히 생긴 건 질서도 없는데 엄청 잘 웃어. 엄청 재밌어. 이렇게 소문이 난 겁니다. 그때부터 진스테리가 뜨기 시작해요. 그래서 몇 년 있다가 가장 재밌는 여자, 가장 훌륭한 여자로 지목받게 되고 강사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스테리는 남들이 강사비를 100만 원 받으면 이 사람 200만 원 불러요. 왜? 나는 동양의 정서를 갖고 있고 미국인이야. 난 2배를 줘야 돼. 2배를 받는 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시아인, 세계를 빛내는 아시아인 10인에 들어가고 마침내 7월 1일,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어요. 7월 1일은 샌프란시스코의 진수테리 날로 지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다. 네. 자, 이처럼 웃음 하나만 가지고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대표 주자가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진수테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래요. 그도 할 수 있고 그녀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하냐 그거예요. 그도 하고 따라해보세요. 그도 하고 그녀도 하고 나도 할 수 있다. 네. 그 얘기를 계속 말하면서 근데 그분은 웃지는 않았나 봐. 그 말하고 제가 만든 거예요. 톡톡 웃음은 제가 그것을 보면 그런 말을 하면서 또 춤도 추고 노래를 하고 굉장히 유명. 자, 그런 웃음, 그러니까 웃음 하나만 가지고 가지는 효과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여러분들도 거기 있죠. 저도 처음 배울 때 이 웃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정말 힘들 때 웃음을 배우러 왔어요. 우리 권병환 여기 선생님 계시는데 같이 배워보자. 그때 그 속으로 웃었어요. 웃음을 뭘 배우러 가. 무슨 웃음 가르치는 데도 있나? 솔직히 말해서 속으로 웃었어요. 처음에 왔는데 남자들은 2명, 3명이고 여자들은 한 20, 30명 있는데 이거야 뭐 어쩌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요? 가지고 삐죽삐죽했다가 처음엔 돌아갔어요. 그래서 2번째 왔는데 거기에 좀 동화돼가지고 같이 웃다 보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예요. 또 자신감도 얻고 3번째부터는 순간적으로 내가 좀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막 같이 웃고 떠들고 하면서 이거 진짜 멋있네. 끝날 때쯤 되니까 내가 그때 앓던 고민과 막 힘겨움, 그때 이제 신협도 힘들잖아요. 솔직히 어떤 직업이든 다 그렇잖아요. 막 송사가 왔다 갔다 하고 뭐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가 막 복잡한 사건이 그때 있었어요. 저도 그 속에 이제 포함돼서 막 경찰서도 왔다 갔다 하고 뭐 다 그것이 이제 무혐의나 되고 별거 없지 잘 풀렸지만 어쨌든 그때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를 가장 잘 치유시켜주고 극복하게 해준 것이 웃음 하나였습니다. 웃음 하나의 힘이 그렇게 대단합니다. 아까 진수테리가 웃음 하나만 가지고 인생을 바꿨듯이 저도 그 웃음을 부여잡고 왔더니만
톡톡 웃음법의 책이라는 것도 써봤고 강의도 하게 되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톡톡 웃음법은 말 그대로 그래요. 말하고 웃는다.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이다. 그리고 하하하 웃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이다. 이렇게 웃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이론이에요. 나는 행복해.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행복해. 이렇게 웃는 거예요. 말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행복해. 웃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도 웃을 수 있어요. 속으로 웃을 수 있죠. 네? 속으로 말하고 웃을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강연을 가는데 속으로 말하고 웃을 수 있다니까 할아버지가 번쩍 아니 속으로 어떻게 웃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훈련을 안 돼서 그렇죠. 여러분들 정도는 다 말할 수 있잖아요. 속으로 기도하잖아요. 속으로 말하고 웃는 거예요. 그리고 세수하면서도 그래 난 할 수 있어. 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그리고 제가 가장 선호하고 쓰는 것이 어디냐면 엘리베이터 안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사방으로 거울이 있잖아요. 거울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스스로 웃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거울은 스스로 웃지 않는다. 그럼 누가 웃어줘야 돼요? 내가 웃어주면 됩니다. 항상 배우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오늘 하루도 최고의 날이야.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이야. 그리고 그때 제가 가장 많이 썼던 인용구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웃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것이 나한테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력이 돼요. 내가 끌어가시는,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거였잖아요. 내가 말하고 웃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올 때, 제 딸하고 있었던 얘기인데, 제가 이제 푸념 아닌 푸념을 했어요. 냉장고를, 마카롱을, 아내가 마카롱을 배운다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막 사들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이 4개인데, 한 방을, 옷방을 주고, 종이접기 해가지고 줬는데, 이제 다 밀려가지고 꽉 차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냉장고를 또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실에 냉장고를 놓으면서 이제 제가 딸 앞에서 그러니, 니네 엄마는 왜 그러냐? 도대체 이건 이게 창고냐? 도대체 집이 뭐냐? 그래서 이제 한참 투정하고 나서 가만 생각하니까 밑도 끝도 없이 이게 톡톡 웃음법 강사가 이거 부정적인 얘기만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웃었더니 이 딸내미가 깜짝 놀라면서 아빠 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웃어? 그래. 아니, 톡톡 웃음법 강사는 그런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서 한번 박장대소를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웃음 치료를 배운다는 거, 웃음 강사를 한다는 것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나한테 힘을 주죠. 그래, 이러면 안 되지. 그렇죠?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웃게 되고 또 톡톡 웃음법이라는 것을 제가 개발했기 때문에 갖는 것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제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보다 좀 더 빨리 이겨내고 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래, 내가 말하고 웃으라고 맨날 떠들다가 나는 안 하고 있네? 다시 말하고 그래, 난 할 수 있어. 나는 백만장자가 될 거야. 나는 제2의 인생 성공. 저는 그래서 앞산, 남산이라고 해야지. 남산. 제 책에는 남산에 올라보라 이렇게 되는데, 남산은 앞산이잖아요. 앞산에 올라가서 거기 꿈의 언덕이 있어요. 꿈의 언덕. 거기 가면 제가 예전에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강사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웃고 이런 곳이 있는데, 지금도 올라가면 저쪽 대부도 그 끝에 있는 바다, 송도 있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제가 그러한 톡톡 웃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먼저 듣는다 그랬지? 말하면? 내가 듣죠. 그러면서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와서 그래, 책 한 번 더 보고 더 한 번 운동하고 더 한 번 뛰고 나를 자극하는 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톡톡 웃음법은 사실은 막 유머나 이게 아닙니다. 자기개발서입니다. 자기개발법이에요. 말하고 옵니다. 꿈을 쫓아서 하나의 재밌게 가는 하나의 작은 방법일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큰 방법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꿈의 지향점을 가지고 내가
말하고 웃어갈 때 나에게 크나큰 동력이 생긴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죠? 쉽죠?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톡톡 운수법이라고 해서 어딜 가든지 이것을 써 먹으면 사용하면 괜찮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 내용 아시나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네. 그렇죠. 어떤 걸까요? 어떤 내용인데요? 내일도 대답드리라. 거기 명대에서 잖아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네, 좋습니다. 아는 분은 들어주시고,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예수님 말씀은 안 돼요. no, 아닙니다. 네, 얘기 들어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이걸 스토리텔링으로 풀 수도 있고, 또 톡톡 웃음으로 풀 수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자, 옛날에 다윗 왕이 싸움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옵니다. 너무 큰 승리를 거두고 들어오니까 이것을 기념하고 싶어요. 기념하고 싶어서 반지 세공인을 부릅니다. 세공인이 왔습니다. 여보라, 내가 이렇게 큰 공을 세우고 큰 승리를 얻었으니 네가 네 반지에다가 정말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거라. 근데 거기에다 이런 문구를 새겨다오. 내가 승리할 때, 잘 나갈 때 도움되는 말, 혹은 내가 실패하고 어려운 공경에 처할 때 쓰는 말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구를 새겨서 가져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도대체 아니 성공을 했으면, 큰 공을 세웠으면 축하하면 그냥 축하한 건데 또 그것이 나에게 공경일치했을 때 큰 힘이 되라. 이런 문구는 뭐야? 이 세공인의 그 머리에선 도무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지혜의 왕자, 그 당시엔 왕자였죠. 솔로몬을 찾아가서 다윗 왕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제 머리에서는 생각이 안 납니다. 솔로몬 왕자님께서 한번 풀어주세요. 그럼 제가 반지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데 이 문구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솔로몬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런 문구를 내려줍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멋진 말이죠. 예.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웃음 치료를 배우러 왔잖아요. 그때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물론 지금이 더 힘들 때고 나중에 더 힘들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 칠판에 적어놓고 매일같이 봤습니다. 그래, 이것 또한 지나갈 거야. 자, 그게 뭐죠? 오늘의 영광된 날이 있고, 영광된 날이 있지만 자칫하면 내가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어. 그러니까 겸손히 하자. 자, 오늘 나무라고 터널 같은 날이 있지만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어. 그러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중적이죠? 그러니까 겸손할 수 있고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 문구,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한동안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를 잘 쓰고 문구로 해서 경구로 해서 뒤새기고 톡톡 말하고 웃고 하는 그런 훈련을 한번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쓴 것은 나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 에밀 쿠에이 그런 대명, 그 잠재의식이 대가의 말을 이렇게 인용글을 써서 놓기로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톡톡 푸사, 요새 핸드폰 보시죠? 여러분들이 가장 그 사람들의 표현, 상대방, 친구, 지인 아니면 나에 대해서 가장 아는 방법은 푸사, 프로필 사진에 나온 정구가 정확히 맞습니다. 그렇죠? 간혹가다 프로필 사진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써놓은 친구들이 보여요. 이 친구도 옛날 나처럼 그렇게 큰 고통에, 그렇죠? 그런 역경을 지금 갖고 있구나.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말이에요? 나는 행복해. 행복하자. 뭐 이렇게 말하는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는 누구예요? 집안에 누군가는 아프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내가 아프든 집안에 누가 아파. 그래서 건강이 최고야.
그러니까 그러한 문구를 잘 보시면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잘 읽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그런 위로의 말, 메시지 말을 던져줄 때 굉장히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크게 외치고 크게 웃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what 톡톡 웃음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꿈을 얘기하고, 목표를 얘기하고, 나의 바람을 얘기하고, 내 장기적인 계획을 얘기하고, 내 단기적인 계획을 얘기하고, 지금 바람을 얘기하고, 그렇게 말하고 웃으면 이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되고 놀라운 동력이 돼서 나에게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정말 아까 부산에 간 것처럼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느낌이 아닐까.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이 what 톡톡 웃음법입니다. 괜찮겠죠? 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how, 어떻게 톡톡 웃음법은 탄생되었나. 이제 여러분과의 여정, 요거까지만 하고, 맞춰보겠습니다. 요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때, 한국행복웃음연구협회에 처음 와서 막 웃음을 배우는데, 이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제가, 맨날 점잔을 뺐거든요. 지금 못해요. 막 율동도 막 했는데, 율동도 해야 되고, 막 노래도 해야 돼. 이게 제가 가장 못하는 게 몸치예요, 몸치. 또 음정도 잘 못해요. 노래도 잘 못해. 그러니까 웃음 하나하나 할 수 있는데, 아하하호 막 하는데, 막 율동도 해야 되잖아. 이 뻗정다리가 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긴 하는데, 한 3개월이 끝나고 나서 이제 진행되는데, 우리가 장르가 있잖아요, 장르가. 웃음 치료 장르가 있는데 도대체 뭐를 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율동도 안 되고, 도대체 폼도 안 나고,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감동을 자아내게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스토리텔링 웃음법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야겠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도대체 예전에 그 성동, 여기 상동 동사무소에 가서 처음에 거기 가서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야, 도통 뭐 율동하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의 허접한 내 율동을 보고 웃었을 거야. 너무 허접한 율동을 보고 웃었을 거예요. 그만큼 안 나오니까. 그래서 고민해서, 야, 이거 때려쳐? 야, 내 옷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우리 권병환 교수님한테도, 야,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내가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의논한 결과, 스토리텔링을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야기식 구성을 하고, 웃고,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내게 된 거예요, 내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분은 정말 율동을 잘하는 분 있잖아요. 그럼 율동을 개발시키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노래를 통해서 웃음 치료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어떤 분은 이를테면 이걸 각본을 잘 짜가지고, 커리큘럼을 잘 짜서 그렇게 하는 분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분은 또, 우리 권병환 대장님처럼 마술로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형태예요. 자기에 맞는 걸 해야지,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어디 가서 성공을 못 해요. 그렇죠? 자리임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웃음 치료 장르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살아남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스토리텔링 기법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많이 주워 들어야 되잖아요. 많이 들어야 되니까 미담 사례도 있고 뭐 심리적인 요소 여러 가지를 하니까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처음에는 막 유머도 읽고 막 그랬는데,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미담 사례 있는 걸 막 읽다 보니까 심리학도 읽게 되고, 뭐 자기계발서도 읽게 하다 보니까 이제 스토리텔링에서 머무를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스토리텔링에서 나만의 독특한 게 무엇이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만든 게 이제 슬슬 이게 잡혀가는 거. 그럼 우리가 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하고 웃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론화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게 스토리텔링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서, 요거 괜찮겠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론화 작업을 했습니다. 한 2년 정도 되니까 이론화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쓰자 그러면 이것을 나만의 것이니까 내 거니까 책을 쓰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톡톡 웃음법이라는 얘기 아니고 블렌딩이라고 했어요. 블렌딩. 융합시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블렌딩 웃음법 해가지고 이렇게 이론화시키고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글을 쓰고. 그래서 책 쓰는 학원까지 갔습니다. 제가 정말 책 쓰는 학원까지 그때 1,000만 원 주고 갔어요. 1,000만 원. 대출해가지고 내가 미쳤어. 그때 미쳤어. 근데 그만큼 열망이 있었던 거죠. 열망이. 뭔가 하고 싶었던 열망이. 생각해봐요. 3개월에 1,000만 원 주고 배웠다니까. 그때 갔다 와서 근데 얻은 게 뭐냐면 그때 6명의 꿈 친구들을 얻었어요. 작가. 지금 책 막 5권 쓴 친구도 있고 잘 나갑니다. 지금. 제가 가장 적게 썼어요. 1권. 5권, 3권, 2권, 이런 식으로 지금 그 꿈 친구들, 작가들이 열심히 활동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1,000만 원이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한 건 뭐냐면, 그렇게 좋은 꿈 친구들을 만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그 당시 생각해봐요. 1,000만 원 주고 갈 생각을 하겠어요? 네? 그것도 대출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써봐야겠다.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써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야, 돈은 없는데 내가 그 학원비가 1,000만 원이란다. 그러니까 한동안 멍 때리더라고, 멍 때리. 1,000만 원? 1,000만 원 주고 꼭 가야 돼?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그래, 자기를 위해서 한번 써봐. 진짜 대출해서 갔다니까요. 1,000만 원 해서 그 글을 쓰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책이 안 나왔어요. 책 쓰기 과정, 그리고서 그 꿈 친구들과 모임을 1년 동안 가지면서 한 사람씩 책을 써가는 모습을 내 눈으로 목도하고 자극을 받기. 그러면서 써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안 돼요. 계획을 잡은 단 한 줄도 안 써져. 계획을 잡으면 안 써져.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냐면 끝자리에 섰습니다. 끝자리. 그냥 출판 기념회를 잡았어요. 3개월 남기고. 그때 10월 며칠 날 제가 검은복지관에서 봉사활동할 때 검은복지관 아예 대관했습니다. 빌리고 내가 지인들한테 선언했어요. 나 출판 기념회 그때 한다? 이렇게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끝자리에 섰어요. 아예. 가다가 자꾸 안 되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빼도 박지도 못하잖아요. 이제 배수를 치니까 진짜 되더라고요. 그때 3개월 동안 한 게 2년 동안 한 실적보다 더 많은 글이 나왔고 더 양질의 글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에는 정말 폭발적으로 집중력 있게 써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 넘기기 하루날, 출판사에 넘기는 하루날에는 안에 있는 꼭지들, 제목들, 소제목들 있죠. 그걸 어떻게 썼는지도 몰라요.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지금. 그렇게 써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책을 출판 기념회 하고 지금도 보면 내가 썼나 싶어요, 진짜. 그 책을 내가 썼나 싶고 내가 그것을 보고 배우고 있다니까, 지금. 내가 그 책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이 웃음 치료 이 하나의 과정이 여러분들이 끈을 놓치지 않고 가면 저보다 더 멋지게 펼쳐갈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때 책을 쓴다? 제가 저만의 어쨌든 톡톡 웃음법은 저밖에 없습니다. 제 거예요. 이것이 잘했든 못했든 유명하든 아니든 톡톡 웃음법은 제 이론입니다. 제 책이고 톡톡 웃음 연구소 소장으로서 저는 거기에 서 있습니다. 괜찮죠?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예, 웃음 치료사. 한국 행복 웃음 연구회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돈이 아까워요. 아깝다고 생각하죠. MBA를 또 이렇게 가려면 뭐 또 근데 뒤돌아보면 또 잘했다 싶어요. 근데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작했으면 정말 포기하지 말고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면 그 길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톡톡 웃음법이 나왔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톡톡 웃음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 그러니까 꿈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나한테 자극을 주고 나한테 아이디어를 주고 내가 나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은 길을 자꾸 가다 보면 나를 잃어버려요. 그렇죠? 나만의 것, 나만의 장점, 내 것을 찾아야 됩니다. 나는 스토리텔링이 좋으면 스토리텔링, 나는 율동이면 율동, 마술이면 마술, 음악이면 음악, 이런 것들을 자꾸 여러분 거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성공할 수 있고 나름대로 자기 세계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웃음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공의 그 길, 행복의 그 길을 가듯이 저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웃음 치료를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인생의 제 터닝 포인트가 정말 웃음 치료사였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특히 우리 권병환 교수님한테 정말 감사하게. 어떻게 인연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런 길을 가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못했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어디 가서 강연을 할 수 있고 또 지금 또 선언을 했어요. 2년 있다가 제가 톡톡 웃음법 개정판을 조금 현대화 시켜서 다시 출간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생각날 때마다 계속 적고 적자 생존 아시죠? 적자 생존 자꾸 적어야 돼요. 저도 들판을 거닐다가 산책을 하다가 아니면 무슨 거 하다 보면 핸드폰에 적어놨다가 노트에 제 톡톡 웃음법 노트에 바로 적어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양분이 돼요. 그래서 그 꼭지가 되고 거기에 소재가 되고 그래서 내가 그 대신 공부를 해야 합니다. 배움을 등하시면 나오지가 않아요. 저보다 여기 선생님도 계시고 아까 보니까 근데 더 잘 아시겠지만 끊임없이 배우신다면 저보다 더 훌륭하고 여기 계신 우리 병 교수님보다 더 능가하는 더 훌륭하신 분들이 나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한번 톡톡 웃음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인터넷에 톡톡 웃음법 이렇게 치면 제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저한테 책 한 권 이렇게 부탁하면 제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아까 가져온다고 그래도 시간이 쫓겨가지고 차에 두고 못 가져왔어요. 그건 죄송하게 하고 다음에 한번 제가 병 교수님 편에 제 책을 한번 받고 싶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있는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오케이. 손 안 드셨죠?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자, 톡톡 웃음법은 말하고 웃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남종현을 만나서 행복했습니까? 네. 그러면, 남종현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하고 크게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남종현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영광입니다. 예, 그리고 삼행시로 끝을 맺을까 합니다. 그 유명한 나그네로 하겠습니다. 나그네. 눈을 떼보세요. 나 그대들을 사랑합니다. 그대들도 저를 사랑하시나요? 네. 네. 톡톡 웃음법 남종현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 내면이 정말 아름다운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죠? 네. 우리 남종현 명강사님은 사실 국문학과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자기를 살려서 또 이렇게 책을 짓고 또 거기에 합당한 스토리텔링을 만드시고 그래서 아주 훌륭한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저는 이제 동기 유발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할 수 있다라는 소리. 근데 정말 우리 이렇게 제 제자분들이 잘 되는 것이 저 잘 되는 것보다 정말 나이가 먹을수록 더 아름답고 더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여기 출신 강사들이 전국으로 뛰는 강사가 여기 계십니다. 엄청나게 뛰는 강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 없다는 용기를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 그죠? 네. MBA가 며칠부터, 18일부터 합니다. 그래서 안 오신 분들은 다 오시고, 하신 분들은 또 이제 한 번 더 듣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